이재명 정부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 않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억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외국 순방 직후 순방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 지도부 회의하는 거 앉아서 식사하고 만찬하고.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원래 이렇게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그래도 28일 만에 여야 대표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금 좀 분위기 잘 갖고 가지 좀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A4 용지 10장을 들고 와가지고 막 잘잘잘 얘기하는데 아유. 한 분은 7분, 한 분은 18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할 게 있으면은 그때 좀 심각한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비공개 때 조금 심각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다급하구나. 네. 지금 국민의힘에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법사 예결이 다 달라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거 아니면 추경도 통과 안 시키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네. 내부 자기 혁신도 못하면서 결국 발목 잡기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에서 단판을 짓든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더 보기가 훨씬 좋을 텐데 이렇게 꼭 굳이 해야 되나? 네.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뭐 꺼내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야 대표회동을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례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은 국민들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더 오히려 국민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18분씩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내가 할 때보다는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윤석열과 만날 때 보면 15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길게 했어요, 이번이.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야 워낙 그 여야 간의 협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야 간의 소위 영수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식을 상관없이 네. 만나는 그 자체를 하자고 2년 내내 했는데 그렇죠. 그 총선이 참패하고 나서 겨우 한 거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2년간 묵힌 얘기,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묵힌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사실은 좀 짧았다, 네. 아쉬웠다라는 그 기억이 남는데 이제는 뭐 18일 동안 쌓일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7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이제 분량 가지고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한 가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쫀쫀해지냐. 그렇죠. 좀 넉넉함이 없죠. 아니, 진짜 너무 이렇게 현명한 정치만 남은 거잖아요. 18일 지나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네. 뭐 이렇게 된 이상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국민들한테 또 다시 그 사랑받기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네. 우리 통 크게 정치 한번 해보자. 젊은 정치인이 좀 뭐 거릴 것 없이 좀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그 뒤끝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좀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쫀쫀하면서 좀 통큰 정치로 언제 갈 수 있나. 마치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짜 얼마나 쫀쫀하게 얘기했는지 잠깐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계속 당신은 범죄자다. 예. 재판이나 받아라. 이런 비하가 깔려 있는 거죠. 불인정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날도 오찬을 가셨잖아요. 네. 또 18일 만에 금방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네, 대단합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끝까지 죽이려고 아예 당선자 시절부터 죽이려고 정치 공작을 한 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미팅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왕 되셨으니까 업무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회복, 민생회복, 남북관계, 세계 정세가 엄중합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껏 그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 물론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이 자주 마련할 것 같지만은 거기서 그냥 너는 범죄가 많으니 재판이나 받아라. 이게 얼마나 그 무례하고 또 아주 우리 윤재환 대표님 말씀처럼 좁쌀 같은 자들이죠.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몇몇 그 패널들이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도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 얼마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들 하셔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과연 뭐 때문에 저렇게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렇게 발목 잡고 나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부 정비를 못한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이재명 정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 자기 존재감을 보수한테도 실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여 투쟁을 통해서 존재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 예결이 다 달라 그러면은 국회 입법권이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아니 법 만드는 거하고 정부 예산 통과하는 거 견제하는 게 그게 다인데 가장 큰 거 두 가지죠. 그거 다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조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수구화돼 버렸잖아요. 젊은 정치인이 그래도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건 좀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이게 정치 경륜이 짧아요. 그럼 일관되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 탄핵할 때와 개엄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입장을 허공에 왔다 붕 갔다 떠가지고 하는데. 자기 혼자 지금 얘기하는 거고 당내에 실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더 고집스럽게 막 밀고 나가거나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기 혼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하고 대통령 만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뭐 7가지씩이나 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와요. 한 3가지만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해도 될 걸 그걸 뭘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7가지에 아마추어 보니까 같잖아요. 대부분 자기네가 혁신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대통령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구할 게 아니고. 아, 여야 다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정권 잡은 거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방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예. 지금 우리가 대권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태도 바꿔가지고 다 민주당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심하잖아요. 뭘 아직 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김용태 의원은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힘을 못 써요. 네. 못 써요. 뭐 조금 뭐 개혁안을 발표하는 척 하는데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그걸 의원들하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도 못 봤어요. 뭐 대통령 앞에만 오면 이렇게 용기를 냅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만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 당연히 야당의 대표로서 쓴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너무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당이 아니잖아요, 김용태가. 네. 야당이죠. 우리가 대표로 왔으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해라는 말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예의와 건설적인 대화가 빠진 게 아쉽고 그다음에 김용태 씨의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윤석열, 김건희한테 꼼짝도 못했던 네. 그래도 이준석 탈당이라도 됐지만 그때 탈당도 거부한 거기 안주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 좋게 비대위원장 됐는데 거기서도 한 번도 싸놓은 못 봤어요. 뭘 발표를 하는데 반드시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막
그 들이대는 모습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억지로 연출된 그래서 감동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영숙님께서 아주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신용환님 쫀쫀한 게 아니고요, 쪼잔한 겁니다. 쪼잔한. 제대로 표현 부탁합니다. 좁쌀 쫀쫀은 같은. 아닙니다. 쪼잔한. 절대로 유치찬란한 겁니다. 예. 정치 떠나라 용태 해주셨는데 잘 받겠습니다. 잘잘님께서 월요일은 스픽스와 함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네. 근데 그 김용태를 보면 뭐 힘도 안 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힘쓸 생각도 없죠. 아, 맞아요. 힘쓸 생각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또 국회의원 되거든요. 아하, 그 그렇죠. 지역은 그 선거만 지역이 하면 좀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 뭔가를 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공천만 되면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두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 재선만 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협치의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기본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국힘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힘이 이겼어요. 이거 맞습니다. 예. 찐윤들이 있는 곳들이 예, 찐윤들을 거의 대부분 이겼기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일만에 잘못했다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제와 같은 일정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와 자신들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디스만 하는 정치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노출할수록 더 유리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찐윤들 지역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60표를 얻었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과반을 넘겨서 끝났는데 그러면 저 찐윤들 지역에 또 한복판에 지역구를 가진 분이잖아요. 네. 윤석열 인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에 보니까 의원들이 윤하고 손절치듯이 이제 안 찾아간다. 왜 안 찾아가느냐? 경호처 기록에 남을까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창 탄핵 국면 때요. 국민의힘 인사하고 같이 방송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좀 오랫동안 아는 사이니까 이젠 태세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윤석열 부둥켜 안고 있을 거냐?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선거도 참패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는 원래 태세 전환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폭동을 부추기듯이 부추겨 난 거예요. 그랬죠, 그동안. 지지자들이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다시 자기가 태세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세 전환을 결국 못하고 선거까지 치러버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자기 기득권까지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매정하게 딱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 내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계엄 해제에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특검이 덜컥 불러가지고 당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완전 또 찍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무서워서 이제부터 이제 손절하기 시작했다. 이제 윤석열하고는 더 이상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중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 앞으로 새롭게 받을 사람은 국힘 의원들만 남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의원실들에서 기존의 자료를 다 파기를 하고 폰이라든지 PC 이런 것들을 막 뭐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폰에 보니까 진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텔레그램이 텔레그램. 새로 올라오는 분들이 되게 그렇군요.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되게 징표죠. 네, 그렇게도 제가 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 예. 당직자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긋지긋하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저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네네네. 보좌관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못하겠다. 도저히 모욕감이 느껴져서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이른바 운동권 정당으로 보이잖아요. 네.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내란 부역자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 듣는데
너무 모욕감을 느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근데 당이 개혁도 못하고 네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5, 6세기 통일신라가 아니지. 신라의 땅덩어리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대가야도 복속 못한 그러네요. 진짜. 그 정도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오호. 참담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한 나오더라고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도 못 가져가가지고 쪼그라들어 버렸다. 추풍령을 도저히 넘을 저기가 없고 그렇죠. 밑에 이제 대가야도 복속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김해랑 부산 강서구랑 이쪽은 다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예. 또 울산에서도 선전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당으로 쪼그라들어 예. 버렸다. 이런 그 한탄을 하는 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파면당하고 직원들이 식당에서 막 깔깔깔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위해서 이제 막 혼내키니까 직원들은 속으로 더 열받았다. 뭐냐면 자기들 뭐 일반 직원들 말단 직원들 이런 분들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이제 사고를 쳤는데 자기들은 막 일자리도 잃고 막 죽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뭐 유감 표명 사과도 없고 그냥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해요. 윤석열 부부 알잖아요. 누가 밑에 사람 챙기겠어요. 그 밑에 직원들 고충은 이해는 했겠어요. 자기 얘기 바빠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직원들이- 사실 따르기만 하죠. 윤석열 김구혜 정권에서 이제 일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커밍아웃 하잖아요. 예. 뭐 쓴소리 안 했더니 빨갱이로 몰려서 쫓겨났다는 비서관도 제가 만났습니다. 네. 비서관급인데 제가 이거 조금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요런 빨갱이 새끼고 바로 쫓겨나가지고 윤석열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미안해 못 지켜줘서 김건희가 쫓아낸 거예요. 네. 뭐 이런 이제 진술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똥볼을 차고 지금까지도 반성, 혁신, 개혁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을 때 민주당은 계속해서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